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감이 조국 없는 조국 국감으로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하루 앞두고 사퇴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비겁하다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퇴할 땐 언제고 사퇴해도 문제냐고 맞섰습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 여성들과 다툼을 벌이다 권총 모양 군사기를 꺼내 하늘을 향해 겨냥한 7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특수 협박 혐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편의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편의점 5곳 가운데 한 곳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등에 묶여 폐업도 못하는 불공정한 업계 관행을 취재했습니다. 10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편의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다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편의점 점주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우면 편의점 닫고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게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적자를 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 현실을 편의점 공화국의 그늘 네 번째 보도 신세아 기자가 고발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편의점을 하는 신현태 씨는 편의점만으로는 생계가 안 돼 잉어빵 장사나 인형 뽑기 같은 부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도 지금 한 30% 줄었는데 그 옆에 경쟁점이 생기고 나서는 한 50% 이상은 줄었다고 보입니다. 월 수입 보장이라는 게 이제는 아니라는 걸 지금 몸소 이제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되겠고. 편의점 점주들이 이처럼 상황이 어려워진 근본 원인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이른바 근접 출점 때문입니다. 일단 근접 출점은 모든 가맹점주들한테는 좀 피해가 되는 부분이지. 손익 감소가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근접 출점을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본사에서는 계속 오픈을 하면 할수록 어차피 총 매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최근 2에서 3년 사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도 편의점 점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이런 경영난은 수치로도 입증됩니다.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드는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서울시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GS25와 CU, 세븐일레븐 3대 편의점 브랜드 가운데 20%가 저매출 구간, 즉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5곳 가운데 하나는 적자를 보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런 기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편의점 본사들이 무분별한 점포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점포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한 5만 개 정도가 되는데 일본은 1억 2천만 명에 5만 한 6천 개 되거든요. 우리는 5천만에 5만 개예요. 편의점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2배 정도 많은 거예요. 브랜드별로 보면 세븐일레븐의 경우엔 무려 39%가 저매출 구간으로 나타났고 CU는 18%, GS25는 8%로 나타났습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하고 있는 점주 10명 가운데 4명은 점포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손에 쥐는 것이 없어 손해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면엔 본사와 점주 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우원식 의원의 진단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진열과 판매를 위해 실판매 개수보다 더 많이 받아 놓았는데 안 팔리면 이게 점주 부담으로 돌아가는 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공정해요. 일테면 상품 폐기는 그날 그 삼각김밥이 4개 팔린다 그러면 4개 갖다 놓으면 팔리겠어요? 한 10개는 갖다 놔야지. 그러면 그게 다 안 팔리면 30%에서 50% 정도 물어내야 돼요. 막걸리나 우유나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 거 그런 것도 안 팔리는 거는 본인이 그 점주가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공정해요. 본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 팔릴 것, 일단 점주에 밀어내놓기만 하면 어쨌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한 달에 3,100만 원을 파는 점포예요. 이 점포가
그런데 3,100만 원에서 매출 원가가 2,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값으로 가져가는 거죠.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그 편의점의 운영비 이런 걸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분은 한 달에 72만 원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 거래 이게 매우 심각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대로 편의점 문을 닫고 폐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인테리어나 간판 등 초기 비용을 본사가 지원하다 보니 가입비 700만 원 정도의 일정 보증금만 있으면 누구나 편의점을 창업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은 낮습니다. 그러나 일단 개점하면 폐점은 점주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적자에 허덕여 폐점을 하려면 점주는 애초 지원받았던 인테리어, 시설, 간판 등 비용 잔존가는 물론 본사의 미래 수익에 대한 위약금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계약을 위반하고 만약에 파기를 한다면 제가 손해보는 금액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뭐 향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제가 더 이걸 버티는 게 더 힘들겠지만 일시적으로 더 힘든 게 계약을 파기하고 종료해버리는 게 저한테는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년을 더 버텨야 된다. 실제 인터넷은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충을 호소하는 편의점 점주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쉬지도 못하고 맞교대로 일하는데 알바비보다 더 못 벌어가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내용들입니다. 폐점 시 위약금이 족쇄처럼 점주들을 묶고 있는 건데 여기에 팔리지 않은 상품들에 대한 폐기 비용도 오롯이 점주들의 부담입니다. 상품 구입한 비용을 물건을 비치는 걸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폐업을 한다면 저걸 제가 어디다 소진을 하겠습니까, 물건을. 그리고 6개월치 월세라고 한다면 거의 한 1,700, 1,800? 일시적으로 제가 3천만 원 이상을 그러니까는 폭탄을 맞는 거죠. 다 손해를. 서로 상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면 같이 힘들어야지 어느 일방만 힘들고 고열을 빨려야 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깨트리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한 가운데서도 조국 없는 조국 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국감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엔 법무부 장관 명패는 놓이지 않았고 김호수 법무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리에 없는 조국 전 장관을 성토했습니다. 법무차관님. 네. 참 장관 없이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대미문의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들께서 임명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의 분노를 사자 조국을 사퇴시키면서 이제 조국을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의 어제 검찰개혁 불쏘시개 발언을 비꼰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시절 꾸려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과 위원들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위원들 대부분이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장관 친위대를 뽑아놓은 듯한데 이 개혁위원회 위원별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어떻게 뽑았는지 그 선정 기준과 방법, 그다음에 관련 규정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요. 민주당에선 윽박 지르듯 하지 말라며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자료칠 요구는 위원장께 하는 것이고요. 또 국회법에 따르면 그거는 7일 전에 통지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기 나온 증인들한테 그 윽박 지르듯이 하지 말자고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회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 국감 하루 전날 사퇴했다, 비겁하다는 등의 성토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이제 민심은 즉시 하야를 넘어 즉시 하옥을 원하고 있다. 조국 장관은 사퇴하는 날까지도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에게는 계속 고통을 가중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조국 장관이 있어도 문제, 사퇴해도 문제냐라고 맞받았고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군요.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도 사퇴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사퇴하니까 뭐라고 하냐며 이철희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한국당에서 이제는 또 왜 사퇴하고 오늘 국정감사에 안 나왔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저로서는 모시던 장관께서 사퇴를 하셔서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박지원 의원 질의에 한국당은 발끈해서 조국을 애당초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애시당초 인정도 안 한 장관 사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선 좌파들의 민낯을 본 거, 그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와 함께 좋은 경험을 했죠. 결국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국가적 망신, 비정상이 겨우 이제 정상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방안 관련 정책 질의에 집중했고 간간히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우선 지금 장관께서 이제 공석이 되셨고요. 네. 또 이제 후임 장관에 대한 인선이 있게 될 텐데 예를 들어 김호수 차관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재개정, 나아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과 제도로서 검찰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 불쏘시개를 자처하고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낙점할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전격적인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인 3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도 동상이몽도 아닌 동상삼몽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사퇴의 변을 남기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개혁에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며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 상임위에 걸쳐 조국 국감이 열리고 있는 데 대해 한국당이 동원한 만사 조국 의혹 제기도 역대급 맹탕이 반복됐다. 헌정사상 이처럼 노골적으로 민생을 외면한 국감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정당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감 중간 점검 회의에서 한 말인데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을 장관이라 부르지 않고 그 전 직책인 민정수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장관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다.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해
대여 투쟁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 사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두고서도 여야 원내 사령탑들은 각자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엔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미래당 권은희 의원안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속한 법안 처리, 나경원 원내대표는 처리 자체 불가,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안 재논의, 이렇게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사퇴의 변에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상 불가피하면서도 맞는 말입니다. 검찰 특수부 폐진이, 인권보호 강화니 이런저런 외피와 형식을 띠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두 축으로 하는 검찰에 대한 실효적 통제입니다. 이는 검찰청 사무규칙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재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장관에 남아 고검장이나 검사장 등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아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같은 국회 입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한 어림없는 일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은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직전 법무부 간부들에게 나보다 더 개혁적인 법무장관이 곧 오신다고 했다는데 누가 올지 새로 오는 이가 이 낱마처럼 얽힌 검찰개혁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